써니와 헬레나의 언니네 피부과. 야, 오늘 조명 끝내주는데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일강했습니다. 네. 근데 이 조명을 보니까 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요. 올 여름 정말 뜨겁다는 거. 그러면은 태양빛도 엄청 셀 텐데 그렇죠. 어쨌든 여름 휴가 가야 되고 바다를 가든 옥상에서 선탠을 하든 팔다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화상 있겠다. 지난 시간에 일광화상 방금 말씀하신 그 일광화상 요거 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게 궁금합니다. 태생적으로 햇볕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햇빛 알레르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피부가 하얄수록 조금만 햇볕을 받아도 빨개지는 거예요. 맞아. 그거를 전문 용어로 MED라고 해요. 최소 홍반량. 최소 홍반 양이요? 네, 에너지를 점점점 이렇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이렇게 쏴줘요. 근데 그 중에 내가 300에서 빨개졌다. 그럼 300ml줄이 내가 나의 최소 홍반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더 심해지고 빨개지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까만 사람일수록 에너지를 조금 더 강하게 받아도 홍반이 안 생기고 하얀 사람들 있죠. 네. 햇볕만 스쳐도 빨개지는 사람은 MED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일광화상을 고려할 때는 네. 햇볕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 타입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홍반이 나타나는 현상을 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자, 화상을 입으려면 네. 빨갛게 되는 반응이 있죠. 햇볕에 노출이 되면 빨갛게 됐다는 건 이미 피부 세포가 일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거예요. 햇볕이 오면 이 피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어 역할이 되게 강해요. 뭘 방어를 하냐면 내부에 있는 DNA를 보호해야 돼요. 피부가 가장 큰 방어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겉에서 다 감싸고 있어서 균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햇볕도 못 들어오게 해서 만약 햇볕이 너무 강하잖아요. DNA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거구나. 그러니 변이를 일으키니 난 죽어버리겠다. 그게 빨개지는 거예요? 빨개지고 죽으면서 염증이 좀 생기는 거죠. 더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매지나? 아니, 물집으로 되는 거죠. 맞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중학교 때 네. 바닷가에서 진짜 엄청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샤워를 하러 갔는데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겠다. 근데 너무 따가운 거여서 왜 이래 이렇게 봤더니 빨갛다 못해 까맸고요.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건 화상, 이도 화상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뭐 알로에 같은 거를 급히 사다가 막 붙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잘했던 방법인데 화상치료 첫 번째 뭘까요? 차갑게. 물. 바닷가에서도 그렇게 붉어졌을 때는 차가운 수건을 빨리 얻는 게 중요해요. 뭐가 됐든 상관, 뭐 우유를 해도 돼요, 뭐 얼음물을 해도 돼요, 뭐 맥주를 해도 돼요, 다 돼요. 그냥 차갑게 차갑기만 온도만 빨리 하면 돼요? 낮추면 데미지가 덜하겠죠. 햇볕이 빛만 주는 게 아니라 열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도를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온도 낮출 때 아이스팩 같은 거 그것도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거 대도 돼요? 무조건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바로 돼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 대고 아이스팩을 그 위에? 댈 때는 손수건 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을 댈 때는 그냥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차갑게 대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뭐 우유가 더 좋고 물이 더 좋고 이러는 비교는 없어요. 그런 건 여튼 없군요. 시원하게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요 네. 일광화상 입었을 때 일단 온도를 낮춰주고 그쵸. 차갑게 하고 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아까 그 써니가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아팠죠. 진짜 아팠어요. 소염 진통제를 먹여요. 염증도 가라앉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통 NSAID 계열, 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먹입니다. 타이레놀을 먹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통만 되는 거죠. 소염 능력이 없는 걸로. 역시 나는 의사다 요정님이다. 다음에 이제 물집이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거를 또 사람들이 너무 떼고 싶어해요. 아니 이게 왠지 그게 터져야 아니 제발. 화상 빨리 때 나을 것 화상 때 같은데. 똑같아요. 물집은요. 그래도 죽은 피부여도 그 피부는 이만큼 좋은 드레싱 제제가 없어요. 소독된 바늘로 물집을 이렇게 옆에다 구멍을 좀 내고 쪽 짜요. 그리고 그냥 붙여요. 이거를 굳이 제거하지 말아요. 안 밀리게 하는 게 중요해서 약국에 가면 바세린 거즈 같은 거 팔아요. 바세린이 발려있는 거예요? 발려있는 거즈. 왜냐하면 그냥 거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뗄 때 들러붙겠죠?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 이제 죽었지만 밑에 접 새살이 올라올 때까지 최대한 피부랑 비슷한 애가 붙어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외에 듀오텀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사서 붙이면 안 돼요? 가끔 듀오덤이 되게 좋기는 한데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듀오덤을 붙이면 레이저처럼 깨끗한 염증이 아니면 이럴 때는 알레르기성 접촉비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땐 차라리 바세린 거즈를 백색 바세린 거즈라고 파니까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살살살살 연고를 바르고 바세린 거즈를 바르고 네. 감아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화상 치료의 원칙이거든요. 일반 화상이건 뜨겁게 화상이건 덮어 놓는 게 제일 좋고요. 덮을 때는 반드시 있는 물집을 확 벗기지 말고 그다음에 천천히 해서 2, 3일이면 웬만큼 피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 3일이라도 그렇게 드레싱을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바닷가나 뭐 수영장이나 이렇게 놀러 가서 그렇게 된 거면 물놀이는 포기해야 하나요? 비닐 갖고라도 해야죠. 거기까지 갔는데. 비닐 감고. 네, 진짜 염증이 너무 심해서 네. 피부가 패였을 때는 안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자, 가볍게 붉다 그러면 이제 적절히 치료를 하게 되면 붉은 기운이 없어지니까 그땐 할 수 있지만 그때 더 잘해야 될 게 있죠. 이렇게 발라도 된다 싶을 정도로 선블럭을 열심히 바르고 해야지 2차적인 손상이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수영장 갈 때 저는 래시가드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외선 차단 텍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는 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래시가드를 래시가드가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행이에요. 그래도 래시가드를 이렇게 많이 입는 민족은 처음 봤어요. 그쵸. 네, 비록 배를 가르는 거지만 얘기를 하죠. 일광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뭐 그런 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근데. 약도 바르지만 피부 보습 크림을 열심히 발라줘야 돼요, 와서. 아, 놀러 갔다 와서 네, 밤에 와서는 네. 항상 햇볕에 많이 쬐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피부 장벽 크림을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 그 피부 장벽 크림이라 하시면 그냥 바디로션 말고 네, 조금 더 뭐 세라마이드도 세라마이드라든지. 많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지방산이 적절히 섞여 있는 거라서 자외선에 의해서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상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 크림들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니까 일광 화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손상을 있구나.